55세 초등학교 교사, 정년 앞두고 눈물의 결단. 나는 왜 퇴직이 두려운가? 55세. 정년이 이제 코앞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 이건 어느 날 나지막하게 흘러나온 한 초등학교 교사의 속마음이었습니다. 교직 생활 30년, 수많은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고 울고 웃던 교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믿었는데 막상 은퇴가 다가오니 마음 한켠이 서늘하더랍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 돈 때문인가? 정체성 때문인가? 아니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일까? 이런 감정 정말 많은 5060대들이 공감할 거예요.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했지만 여전히 어색하고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분들 말이에요. 오늘은 그 두려움의 실체를 들여다보고 은퇴를 준비하는데 꼭 필요한 시선을 3가지 사례와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1. 은퇴가 두려운 이유는 수입이 끊기는 순간이기 때문. 첫 번째 사례는 서울에 사는 55세 초등학교 교사 김 선생님입니다. 그녀는 평생을 교직에서 헌신했어요.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 안정된 신분. 퇴직 후 연금도 나온다고 해서 나름 안심하고 있었죠. 그런데 막상 주변에서 하나둘 정년을 맞는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불안감이 올라왔다고 해요. 특히 은퇴한 선배 중 한 분이 연금으로는 부족해. 생활비는 그렇다 쳐도 병원비, 자녀 문제 생각하면 매달 마이너스야 라는 말을 듣고는 밤잠을 설쳤다고 합니다. 문제는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그동안 월급이란 보장된 수입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줄이 끊긴다는 것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수입은 줄고 지출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늘어나는 현실. 게다가 물가도 계속 오르죠. 은퇴가 두려운 건 단순히 노는 게 불안해서가 아니라 경제적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 선생님은 결국 정년 1년을 남기고 조기 퇴직 신청을 하려다 다시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보자. 투자 공부도 시작하고 작은 부업도 알아보며 퇴직 후에도 돈이 들어올 길을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결국 은퇴의 두려움을 이기려면 퇴직 이후에도 흐르는 돈의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2.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 상실의 공허함. 두 번째 사례는 부산의 60세 남자 교사 박 선생님입니다. 정년퇴직을 하고 나니 제일 힘들었던 건 바로 내가 이제 누구인가에 대한 혼란이었습니다. 아침에 교복 입은 아이들의 인사를 받던 삶이 끝나고 조용한 집에서 혼자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났죠. 30년간 나는 교사였지. 그런데 이젠 그 직함도 역할도 없어졌어. 그러니 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 이건 단순히 시간이 남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삶의 정체성이 무너지면 우울감도 덩달아 따라오게 돼요. 그래서 은퇴 후에 아무 준비 없이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나는 점점 쓸모없어지는 느낌에 빠져드는 겁니다. 박 선생님은 다행히도 퇴직 후 6개월쯤 지나고 나서 근처 지역 아동센터에서 방과 후 글쓰기 지도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소일거리로 시작했는데 아이들 앞에서 다시 선생님이 되니 삶의 활력이 돌아왔대요. 은퇴 이후에도 나의 정체성을 이어갈 수 있는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3. 쉴 수 있어서 좋지만 가족과의 거리감이 더 커졌어요. 세 번째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광주에 사는 59세 여성 초등학교 교사 이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남편보다 5년 먼저 퇴직을 했고 자녀들도 독립해서 집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죠. 일할 땐 바빠서 가족 챙길 여유도 없었는데 막상 시간이 많아지니 오히려 더 외롭고 거리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시간은 넘치는데 쓸 곳이 없는 느낌. 특히 가족과 소통하는 법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 오히려 더 어색해졌다고 해요. 퇴직은 결국 나 혼자만의 변화가 아니라 가족 관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큰 전환기입니다. 이 선생님은 그 뒤로 부부 여행 모임, 마을학교 자원봉사, 요가와 독서 모임 등을 통해 사람들과 다시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그제서야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시간이 생겼을 때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은퇴 후의 질을 결정하는 거죠. 결론 퇴직의 두려움을 이기는 3가지 열쇠. 이 3가지 사례를 통해 우리는 퇴직이 왜 두려운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경제적 흐름을 끊지 말 것. 연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작더라도 꾸준히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체성의 연속성을 지킬 것. 그동안의 직업적 역할을 단절하지 말고 이어갈 수 있는 소소한 활동을 찾아보세요. 봉사든 취미든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계의 고립을 방지할 것. 가족이나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하고 새로운 관계 맺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 시작이 두렵지 않으려면 은퇴의 시계가 다가오기 전부터 마음과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는 꼭 드리고 싶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해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퇴직의 두려움을 이기는 3가지 열쇠. 1. 돈의 흐름을 끊지 마세요. 퇴직했다고 수입까지 같이 퇴직하면 안 됩니다. 연금만 바라보다가 생활비에, 병원비에, 자녀 문제까지 겹치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크든 작든 퇴직 후에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는 꼭 만들어둬야 합니다. 부업이든 임대든 콘텐츠든 내 방식대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 보세요. 2. 나는 누구인가를 놓지 마세요. 직장 생활이 끝났다고 해서 내 존재까지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동안 해왔던 역할, 나를 나답게 만들었던 일들, 그걸 이어갈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봉사든 강의든 글쓰기든 어떤 방식이든 괜찮아요. 은퇴 후에도 나는 여전히 의미 있는 사람이다. 이걸 스스로 느낄 수 있어야 해요. 3. 혼자 있지 마세요. 관계가 끊기면 마음도 무너집니다. 일하면서는 몰랐는데 막상 집에만 있으면 진짜 고립이 느껴져요. 가족과 대화하는 방법도 낯설고 친구들도 바쁘고. 그래서 은퇴 후에는 새로운 연결고리를 꼭 만들어야 해요. 동네 모임, 취미활동, 봉사, 뭐든 좋습니다. 사람들과 이어지는 삶이 결국 은퇴 후에도 나를 지켜주는 가장 큰 힘이에요. 마무리 한마디. 퇴직은 끝이 아니에요. 조금 불안하고 낯설 뿐 준비만 잘하면 충분히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돈, 나, 사람. 이 3가지 줄만 놓치지 않으면 퇴직 후의 삶도 충분히 따뜻하고 단단해질 수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보세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퇴직의 두려움을 실제로 이겨내는 방법.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3단계 실천법. 1단계 경제적 흐름 만들기. 내 돈의 구조를 다시 설계하자. 월급이 끊긴다 해도 돈이 완전히 멈춰선 안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소액 수입이 생기는 구조를 하나라도 만들어야 해요. 예시. 교사라면 온라인 강의 콘텐츠, 교재 제작, 멘토링. 자영업자라면 블로그 수익, 중고거래, 공간 임대. 누구나 가능. 소형 임대 부동산, 중장기 배당주 투자. 꼭 큰 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핵심은 퇴직 후에도 돈이 조금씩 들어오는 경험이에요. 그 경험이 불안을 줄이고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2단계 나의 정체성 지키기. 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지금까지의 역할이 끝났다고 내가 끝난 건 아니에요. 내가 해왔던 것,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새로운 무대에서 이어가면 됩니다. 예시. 선생님 마을학교, 노인복지관에서 재능기부. 간호사 건강강좌, 지역센터 보건상담. 관리자 임원 퇴직자 커뮤니티 멘토, 창업 멘토. 중요한 건 직함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느낌이에요. 그게 바로 은퇴 이후 삶의 활력이 됩니다. 3단계 관계의 고립을 막기. 나만의 커뮤니티를 만들자. 퇴직 후에는 관계가 끊기는 게 가장 무섭습니다. 혼자 있지 마세요. 작은 모임이라도 주 1회 이상 꾸준히 나가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예시. 걷기 모임, 독서 모임, 유튜브 댓글 소통, 지역 평생교육 강좌. 부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 텃밭 가꾸기 모임. 퇴직자 커뮤니티 교사, 공무원, 간호사 등 직업별 그룹도 많아요. 사람들과 연결되면 우울감도 줄고 삶의 목적도 다시 생깁니다. 관계가 곧 삶의 에너지라는 걸 퇴직 후에야 진짜 체감하게 돼요.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퇴직의 두려움을 없애는 건 행운이 아니라 돈, 정체성, 관계를 스스로 챙기려는 준비된 용기입니다.